역사만세 친구들 안녕. 오늘 할 내용은 말이야. 내가 두 가지 텍스트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뭘 발견을 했냐면 시사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사를 누린 조선 귀족들 이런 컬럼의 기사가 실렸어. 시사 저널이야. 그리고 1920년 초에 발행된 신문에서 집값의 기사를 내가 발췌했단 말이야. 오늘은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한 귀족 중에서 이완용을 발췌를 해봤어. 나라를 팔아먹고 이완용이 일제로부터 받았던 자기와 그 다음에 매년 수령했던 세비 이걸 한번 집값을 환산 매개체로 해서 한번 2022년 지금의 한번 값어치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이완용의 양력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 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나서 1926년 2월 12일 날 사망을 해. 그리고 양력은 이완용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매국노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는 1882년 증광별시에 합격을 하고 고종대증 당대 명필로 유명했어. 그의 지금 친필 얼마에 팔리냐면 싼 건 20만 원에 30만 원, 좀 비싼 거는 4,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 물론 그때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그 친필 족자 이런 것들, 휘호 이런 것들은 지금 억대를 호가하지. 글씨만 잘 쓴다고 뭐 그가 남긴 친필들이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야. 각설하고. 그의 양력은 처음 이제 미국 공사관의 대리공사로 역임을 했으며 1896년 아관 파천을 주도함으로써 외부 대신에 임명이 돼. 그리고 1896년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이 돼. 그리고 2년 후 1898년 독립협회 2대 회장에 선출이 돼. 독립협회야. 의아하지? 매국노 이완용이 독립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울 거야. 근데 사실이야. 자, 그리고 그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자규를 받게 되는데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이 돼. 자, 그리고 연수당 1,600원을 매년 지급받게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부터 따져보자고. 1921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뭐가 실렸냐면 서울 가회동, 개동, 삼청동 이 기와집 한 채 값이 1921년 당시에 300원이었어. 근데 물론 1910년하고 10년, 11년 갭이 있지만은 아쉽게도 내가 1910년에 주택 가격, 그러니까 기와집 가격을 조사를 못했어. 그래서 1921년 가격으로 대체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연수당 1,600원은 300원, 기와집 한 채 값이 300원으로 나누면 5.3배가 돼. 그지? 거기다가 2022년 4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5천이야. 5.3을 곱하잖아.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60억 9천만 원이 나와. 약 61억을 매년 세비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일제로부터. 자, 다음. 1910년 중추원 고문에 임명된 후 일주일 후에 이완용은 백작 자기를 받아. 그리고 훈 1등의 소공이 되지. 또 1912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이 되면서 연수당 2,000원을 받게 돼. 자, 2,000원은 300으로 나누면 얼마냐? 6.6배가 돼. 6.6에다가 11억 5천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상으로는 75억 9천만 원이 나와. 그런데 약 75, 6억이라고 해두자고. 70한 5, 6억의 세비를 매년 일제로부터 받게 돼. 1920년에 이완용은 후작으로 특별 승격이 되지. 자, 귀족의 순서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제일 높은 게 공작, 그 다음에 후작, 그 다음에 백작, 공후, 백, 자작, 그 다음에 남작이야. 이게 순서대로야. 위에서부터 높은 순서야. 그 다음에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이완용이 특별 수령한 돈이 있어. 그걸 한번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고. 첫째, 1907년이지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완용은 일제에게 얼마를 받냐면 10만 원의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상여금을 지급받게 돼.
특별상여금 10만 원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냐? 10만 원을 300으로 나눠보면 333.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삼청동, 가회동, 개동에 기와집을 333채를 살 수가 있었던 돈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2022년 4월에 아파트 평균 가격을 곱해보자고. 11억 5천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830억 정도가 나와. 두 번째, 이완용은 영친왕의 세자 책봉 대가로 일제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10만 원이 3,830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1조 5,320억이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받은 은사금은 15만 원이야. 15만 원은 11억 5천 곱하기 500. 그지? 15만 원은 300으로 나누면 500이 되잖아. 500을 곱하면 5,750억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받은 수당과 그리고 건건이 받은 돈, 이것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완용리는 재산을 얼마만큼 축적을 했느냐, 요거 한번 따져보는 것도 재밌잖아. 그죠? 재밌는 건지 승질나는 건지 모르겠다만은, 자, 이완용의 재산은 1910년 한일 병합 당시에 10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 근데 시사저널이 추산한 것은 20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라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1조를 했는데 200억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현재 가치, 이거 아마 쌀값으로 계산했을 거야. 쌀값. 자, 그런데 쌀값으로 해도 이건 너무 낮아. 집값으로 추산을 해보잖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자, 100만 원은 300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얼마, 몇 배가 되냐면 3,333배가 돼. 그지? 그러면 11억 5천 곱하기 3,333 곱하잖아. 얼마가 나오는 줄 알아? 3조 8,300억이 나와. 당시의 이완용은 현재 2022년 주택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1910년에 얼마만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는가 하면 3조 8,300억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에는 3조 8천억, 3조 8,3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완용이는 1926년에 죽었잖아. 그러면 이 이완용이 죽었을 때 재산은 얼마 정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수 있겠느냐, 환산을 해봤어. 자, 1925년 사망 시점에서 이완용이는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은 3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일제 초기에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응? 이 부동산을. 그런데 이 사람은 부동산에 별 취미가 없어. 그래서 금방 다 현금화했어. 그래서 이 이완용이가 죽을 당시에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당시에 1920년, 이거는 이제 들어맞겠지, 그지? 1920년에 집값하고 현재의 집값하고 환산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가회동, 개동, 삼청동의 기와집 한 채 값인 300원으로 나눠보면 10,000배가 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11억 5천에 10,000배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 11조 5천억이 돼. 엄청나지, 그지? 집값으로 환산하는 것과, 근데 시사저널에서는 얼마 정도 환산을 했냐면 600억 정도라고 환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작은 거야.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라 팔아먹고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일제편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기껏 재산이 600억 정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6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지? 만약에 당시에 재벌 1순위는, 갑부 1순위는 누구였냐면 민영준이라고 돼. 개명해가지고 민영이가 1등이었고 2등이 누구였냐면은 이완용이었어. 이완용 후작이었지. 만약에 재벌 순위로, 대한민국 재벌 순위로 이 재벌 순위를 맞춰서 따져보면 11조가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그런데 집값으로만 따졌어. 집값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리자고. 이완용이가 사망할 당시에 이완용의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집값 환산해 볼 때 11조 5천억 정도가 됐다. 이 재산을 모으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칠 거예요. 친구들 오늘 유익했어?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가 나에겐 큰 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탁하면서 안녕!